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다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 다시 시작한 온라인 수업의 시작이 기말고사 대비라니 정신없겠지만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단원은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입니다. 열과 우리 생활의 단원에서는 온도의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온도로 정의하는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은 것이고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온도가 낮은 것이죠. 단위는 섭씨온도 도씨, 과씨온도 도F, 절대온도 켈빈이 있습니다. 온도의 키워드는 입자의 운동, 활발한 정도입니다. 다음은 열의 이동입니다. 첫 번째로 고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식인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웃한 입자의 충돌로 차례차례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철봉이 손에 닿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것, 프라이팬의 아래쪽을 가열하면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 뜨거운 국에 넣어둔 숟가락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전도의 키워드는 주로 고체, 이웃한 입자의 충돌입니다. 두 번째는 액체와 기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대류입니다. 대류는 입자가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뜨거운 액체와 기체는 위로, 차가운 액체와 기체는 아래로 움직입니다. 주전자 아래쪽을 가열하여 물이 끓으면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것,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하고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대류의 예시입니다. 대류의 키워드는 액체와 기체, 입자의 이동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인 복사입니다. 보통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진공에서도 열을 전달할 수 있죠. 복사의 예시는 햇볕을 쬐면 따뜻해지는 것,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는 것 등이 있으며 복사의 키워드는 물질이 없는 것과 열의 직접 이동입니다. 다음은 열평형입니다. 열평형 상태는 그래프와 함께 해석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 더는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뜨거운 물체는 열을 잃어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져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물체는 열을 얻어 입자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져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평형 상태의 키워드는 열의 이동 방향과 온도가 같아진 상태, 뜨일, 둔내, 차엇, 화롤입니다. 다음은 열과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이란 고유한 성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면 같은 값을, 다른 물질이면 다른 값을 가지는 성질입니다. 첫 번째 특성으로는 비열입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릅니다.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온도 변화량이 많으면 비열이 낮은 것이고 온도 변화량이 적으면 비열이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열이 높은 물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비열이 낮은 철은 온도가 잘 변합니다. 비열의 키워드는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온잘 비낮, 온한 비높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열팽창입니다. 액체와 고체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으로 물질마다 팽창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의 변화는 샤를 법칙으로 산소, 질소, 수소 등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되므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어서 열팽창이 아닙니다. 열팽창 정도가 큰 물질이라면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부피 변화가 큽니다. 열팽창 정도가 큰 납은 열팽창 정도가 작은 구리보다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더 많이 커지고 온도가 감소할 때 부피가 더 많이 감소합니다. 열팽창의 키워드는 온도 증가에 따른 액체 고체의 부피 팽창, 열팽 클부큼, 열팽 작부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열과 열팽창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비열의 활용에서는 프라이팬은 열 전달을 빨리 해야 하므로 비열이 낮은 철을 사용합니다. 스피드가 생명인 라면은 빨리 끓이기 위해 비열의 낮은 양을 냅니다.
뜨끈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찌개와 국밥은 비열이 높은 뚝배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 상태의 실험에서 뜨거운 물 대신 뜨거운 식용유로 바꾸면 실험 결과는 식용유의 비열이 낮아 빨리 식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의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물 대신 차가운 식용유로 바꾸면 실험 결과는 식용유의 비열이 낮아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열팽창의 활용에서는 여름철 기차의 철도가 팽창하면 철도가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철도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 금속고리에 금속구를 통과시키기 위해 금속고리는 가열, 금속구는 냉각합니다. 액체가 새지 않도록 나무통을 조이는 방법으로 가열하여 열팽창한 금속태를 나무통에 끼우고 온도가 낮아져 수축하면서 나무통을 단단히 조여 액체가 새지 않는 나무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메탈입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 온도에 따라 휘어지는 방향을 달리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낮은 쪽의 길이가 짧아져 열팽창 정도가 낮은 쪽으로 휘어지고, 온도가 감소하면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높은 쪽의 길이가 짧아져 열팽창 정도가 높은 쪽으로 휘어집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경주에서 길이가 짧은 인코스로 파고들듯이 바이메탈은 길이가 짧은 쪽으로 휘어집니다. 여기까지 열과 우리 생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 어땠나요? 내용이 조금 많죠? 열과 우리 생활 단어는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고 여러 방향으로 응용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들로 반복하고 키워드에 따라 정리한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